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이게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자, 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 그간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 수도 그렇지만 내용도 기가 막힙니다. 종북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 정말 저질스럽고 비열한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했느냐? 바로 국민의 녹을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남긴 트윗, 또 리트윗한 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호남을 진심으로 대하는 박근혜와 호남을 호구로 보는 안철수, 문재인. 문재인은 종북 정권이다. 속지 마라. 김일성 왕조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려면 속아라. 찰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말하는 거지요. 찰스나 제인이가 대통령 할 때엔 차라리 개나 소를 시키세요. 박근혜 후보 계좌 안내 대선 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착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박근혜 후보. 박근혜 마음도 넓다. 빨갱이 X 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나. 박근혜의 친근한 미소, 문재인의 놀란 토끼눈, 안철수의 느끼한 능구랭이 얼굴. 박근혜 18년 된 에어컨 사용, 기초 화장품은 직접 만들어 사용. 예.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종북 인증 발찌 찬 문재인. 문재인은 남북 연방제 적화 통일을 이루겠답니다. 문종북 캠프는 NLL을 북한에 주고 싶어서 안달난 매국노다. 김대중은 명대로 죽을 때가 돼서 죽었고 노무현은 스스로 쪽팔려서 뛰어내렸는데 안철수, 노무현을 잇는 적극적 반통일주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이 아니라 문죄인은 고양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고 전라디언 표국어라고 앉아있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일베가 형님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베와 또 한 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내용은 비슷하군요. 있어 보입니다만은. 예. 자,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말을 참 잃게 됩니다. 자, 글의 내용도 충격적이지만은 이 글을 퍼뜨린 방식과 규모도 놀랍습니다. 자동 리트윗, 그러니까 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난해 9월 1일부터 대선 전날이죠. 12월 18일까지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무려 55,689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댓글과는 규모와 파급 효과에서 차원이 다른 엄청난 불법 선거운동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난 대선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한겨레가 사설을 실었는데요. 한겨레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러고도 지난 대선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죠. 자, 이 사람들 이 트위터 작업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밤낮이 없었습니다.
1일 최다 트위터 글을 기록한 12월 12일만 보면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새벽 시간대에 모두 179건을 올렸는데, 자, 이날 976건 가운데 20%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뭐 그야말로 밤낮 없이 트위터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이 지난 금요일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특별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배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글쎄요. 이 주장은 말 그대로 구차한 트집 잡기일 뿐이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유는 바로 이것. 55,689차례 이르는 어마어마한 트위터를 통한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의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국정원 범죄 행위의 파괴력이 메가톤급으로 맹위를 발휘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권의 정통성을 흔들 정도의 심각한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 실상이 이제 드디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니까 이 단계에서 윤석열 팀장을 전격적으로 수사해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이 유력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인데요.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 정치 개입 트위터 글 55,689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이제 변경하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 지휘부가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찍어 날아간, 쫓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이 시점에서 국정원 선거 부정에 어마어마한 증거 자료를 추가하는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검찰 지휘부가 이거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자, 재검토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추가한 트위터 글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공소장 변경을 철회할 경우 이거 말 그대로 수사덮기 아니겠습니까? 검찰 안팎에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외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국정원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새누리당,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말이죠. 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 검찰이 취소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한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요즘 새누리당은 윤상현당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대통령 시대가 아니겠는가, Y 대통령 시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무슨 소리냐, 공소장 변경 취소를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기자한테 밝힌 말이긴 한데요. 글쎄요.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이 말을 이렇게 일축할 만큼 검찰 분위기가 그렇게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는지는 또 의문입니다. 이 국정원 요원들이 이렇게 하루에 평균 510건 정도요. 네. 밤낮 없이 트위터 작업을 하고도 네. 체포했다가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체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 조간 브리핑 시간에 체포를 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뉴스바를 마치고 나가니까 풀어줬다라는 통신사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금방 잡았다, 금방 풀어주나 싶었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기간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트윗 55,600여 건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에 올린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왔다는 거죠. 국정원, 국가기관의 요원들이 5만 건 넘게 이렇게
특정 후보를 찬양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동안 남호 씨라는 분은요, 대선을 앞두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10차례 정도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만으로 이 양반은 구속이 됐습니다. 아, 구속까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박근혜 비판글 10번에 구속이 됐는데 국정원 요원들은 국가기관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5만 건이나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속된 사람은 국정원 요원 가운데서는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 정도 아닙니까? 뭐 그것도 그 건으로 그 구속된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이 국정원 말이죠. 이 국정원 사실 이 국정원 요원들을 수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막강한 검찰마저도 이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느냐?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국정원 관련 법, 이때 이것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이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한겨레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은 1963년에 제정된 중앙정보부 직원법에서 유래한 국정원 직원법 23조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경우 개시와 동시에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외에는 미리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현행범도 구속하면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통보해야 하는 수사의 범위를 설정하지 않아서 국정원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악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조항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앞으로 국정원 직원의 사소한 비리부터 대선 개입 같은 권력형 의혹까지 소소하게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밀주의. 자, 이런 기밀주의가 결국 국정원을 어마어마한 괴물로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 3면에 이런 기사도 주목됩니다. 트위터에 글을 게재한 심리전단 5팀, 이 5팀을 주목한 내용인데요. 자, SNS 팀으로 불리는 이 5팀은요, 이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을 주도한 이런 심리전단 산하에 소속된 팀입니다. 자, 나경원 서울시장이 낙선된 다음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로 그 인원이 2배로 증원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 2011년 11월 18일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당시에 원세훈 전 원장은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여당 소속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1억 원 피부숍 논란이 일면서 낙선했다. 혹세 몸이 난 것을 정상화하고 사이버상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발언이 있고서 수개월 뒤에 SNS 팀 인원이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배 이상 보강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발표다. 사실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서 그 일반인은 박근혜 비판글 10번에 구속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국정원 직원으로 꼽히는 좌익 교수, 이 사람도 참 어마어마한 댓글을 남겼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한 일반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TV 진행자인 이경선 씨입니다. 망치 부인으로 알려지는 분이죠. 네. 이경선 씨가 바로 좌익 교수를 상대로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한국일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을 고소했고 국가에도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겁니다. 무슨 욕을 들었는지 뭐 참 이 폭언들을 소개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물론이고 10살에 불과했던 딸에 대해서도 이게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설을 쓴 주인공이 바로 장본인이 바로 국정원 직원들이었다는 거지요. 이경선 씨는 고소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서 조직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댓글 공작으로 저와 미성년자인 딸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또 소송을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이 진실이 좀 규명돼야 할 텐데 국정원은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이 아이디 사용자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밝혔지요. 지난 7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난 7월의 해명은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드러나니까 그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활동한 것이다. 지금 사이버 사령부 그 예. 댓글 의혹도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최동욱 총장의 그 사건은 개인적 활동 아닙니까? 아니면 그거는 용인하지 못하죠? 아니 그 뭐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동욱 총장 이 공직자로서 사회적 위신, 책무, 품위. 아니 이 사람들은 공직자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최 총장 거는 아직 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거죠. 글쎄 말입니다. 단정해 놓고 말이죠. 예, 지금 이 사건은 참 어마어마한 파장을 부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습니다. 평소에 이런 그 정권에게 불리한 기사는 뭐 굉장히 작게 취급하거나 외면했던 조선일보인데 일면 머릿 기사로 달았어요. 제목은 따옴표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국정원 트위터 팀도 대선 개입 글 이겁니다. 민주당 윤석열 수사팀장이 법원에 낸 변경된 공소장 내용 공개.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주장도 이렇게 담아 실었습니다만은 제목이 가장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제목은 국정원 트위터 팀도 대선 개입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제목은 참 잘 달았어요. 네. 이게 그동안 국정원 사건 하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그렇게 통칭돼 오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댓글은 아까 그 중소 커뮤니티 담당하던 3팀 소속 요원들이 뭐 오늘의 유머 이런 사이트에 댓글을 그야말로 댓글을 단 것이었는데 규모로 보면은 트위터 활동이 훨씬 더 크고요. 그렇습니다. 그 트위터를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요원들이 별도의 팀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부분을 조선일보가 제목에서 제대로 짚어줬어요. 자, 반면에 동아일보는 어떠냐? 두 줄입니다. 제목이 두 줄이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냐? 민주당 국정원 대선 관련 5만여 건 트윗 리트윗 새누리 검찰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시. 정말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여당 반 야당 반입니다. 관련 기사도 그렇습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타이틀을 민주당 주장을 이렇게 세게 다뤘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 최근에 종편 제어가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게 또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 지금 정권과 각을 세워서 우리가 당신들 협조하지 않으면은 당신들 큰 손해 본다. 우리가 야당 한번 조금 우호적으로 써볼까?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쓴 게 아닌가. 동아일보는 지금 제어가 탈락 영순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인 그런 국면이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민주당 반 여당 반 이런 식으로 해서 여하간 좀 물타기를 좀 시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지금 사안 자체가 워낙 그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고 조선일보도 어느 정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동아일보 같은 이런 보도는 좀 비겁한 보도죠. 비겁한 보도죠. 이게 아주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를 하는 이런 성격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계적인 균형인데 기자가 직접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거나 또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 4대강 관련한 보도를 보면은 조선일보가 딱 그랬습니다. 찬성 쪽 반, 반대 쪽 반 이렇게 말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렇습니다. 좀 굶었더니 배가 고픕니다. 오늘 좀 단식하시죠. 자, 이 기사도 다음 기사를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에 추가로 확인된 대선 개입글 관련한 소식이었고요.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지 않습니까? 언어 장애가 있어서 미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다. 한국에서 정착을 못하겠으니 병역도 안 하기로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한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어제 가졌는데요.
유영익 위원장 아들이 근무했던 1999년 아리랑 TV 아시죠? 예, 잘 압니다. 영어로 된 이 방송인데, 한국 방송인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입니다. 아리랑 TV의 임사 기록 카드를 이제 유기용 의원이 입수를 했는데, 언어 능력 중 한국어 회화 능력은 상, 작문 및 번역 능력은 중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언어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질병 및 장애라는 공란으로 비어 있었다. 예, 유기용 의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유영익 위원장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 미국 사무소의 2006년 이력서를 보면 영어와 한국어 능통 이렇게 스스로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국사편찬위원장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도덕성과 학문적 식견 이런 것들이 동시에 겸비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대응하는 걸 보니 참 이게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양반의 역사적 사과는 둘째치고 말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 걸요. 예, 왜 안심이 되십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분이면은 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을 개연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승만 찬양이 예. 거짓말이었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네, 이 기사가 좀 안심을 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있는데요.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은 사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인식이 되죠. 그런데 착시 요소를 배제하고 장기 관점에서 분석하면은 복지 지출이 5% 늘어날 때 경제 성장률을 1%가량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국재정학회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한겨레 구면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밀양 주민들이요, 경찰이 자신들을 기획 체포하려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의 주민 쪽으로 차량을 유도해서 이렇게 충돌케 했다는 거죠. 송전탑 반대 앞장선 사람만 골라서 연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경찰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복되는 패턴 수상하다라고 또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 좀 이성을 찾고 이 원전 무리하게 조속히 건설할 필요가 없게 된 마당이니 밀양 주민들과 제발 좀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경찰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경찰 창설의 날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좀 경찰이 무엇을 하는 분들인지 다시 공직자들인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김영민 PD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새누리당이 십자포화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들이 나왔을까요? 다음 이장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님 질의하기 전에 요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안철수 박원순의 정체, 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인 사실들, 박원순 캠프 핵심에 포진한 김일성주의자와 종북 인사들, 대한민국을 뒤흔든 배운 무식자들, 이런 책 보셨어요? 제가 그런 거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저도 이거 책 보고 충격 많이 받았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정체한 책인데 이것 좀 한번 좀 탐독해 보세요. 의원님, 제가 낸 좋은 책도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기업들한테 협찬을 받겠다. 이게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말이 협찬인지 강제로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내고 싶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회공헌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화두가 돼 있다는 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시장님, 사회공헌이라는 것은요, 기업들이든 개인이든 자발적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말씀 올리면 박원순 시장님을 협찬시장님이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협찬시장님. 명예를 훼손하시는 네, 말씀입니다. 시민사회 할 때부터 오로지 협찬. 이거 저 기업들한테 협찬 받겠다 이런 거 빨리 없애세요. 김태우 의원입니다. 저 시장님, 저 시장님을 보면 제가 참 느끼는데, 자, 말씀을 참 괴매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노예하게 하면서, 이 말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저 시장님 시정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없이 말해요. 보면은 이 포장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인이 가져야 될 공과 사가 구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그 기초노령연금, 저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해가지고 공약 파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을 똑같이 견주해서 비교되면 왕사기예요, 왕사기.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고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의 정체성이 저기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 자식 없어가지고 저 먼 친척발 양자들에다가 저기 후보로 내세웠더니 뭐 이거 개가란 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그런 부분이 저기 새누리당에게 짐이 되지요. 몇 단어를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그 기초노령연금, 저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참 느끼는데, 자, 말씀을 참 괴매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노예하게 하면서, 이 말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왕사기예요, 왕사기. 저 대통령께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없이 말해요. 보면은 이 포장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왕사기예요, 왕사기.